여러분, 단 3개월입니다. 90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무려 820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전년 대비 무려 85%가 폭증한 수치고요. 직전 분기랑 비교해서 늘어난 순수 증가분만 해도 135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금 이 심층 탐구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수많은 글로벌 기업의 실적 발표를 지켜보셨겠지만 이 비현실적인 숫자들은 단순히 어느 기술 기업이 올해 장사를 아주 잘했다 이런 차원의 건조한 뉴스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전혀 아니죠. 이 수치들은 그 수십 년간 우리의 기술 산업을 지배해온 근본적인 경제 법칙이 밑바닥부터 완전히 붕괴되고 완전히 새로운 규칙으로 대체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아주 생생한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새로운 규칙이요? 네, 과거 IT 업계 핵심 패러다임은 그 코어당 달러였잖아요. 아, 하드웨어를 얼마나 저렴하게 사서 얼마나 범용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느냐. 약간 가성비 따지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막대한 자본의 흐름을 보면 이제 시장의 기준이 달러당 토큰으로 완전히 뒤집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코어당 달러에서 달러당 토큰으로의 전환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 칩이라는 하드웨어 쇳덩어리 자체를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칩이 뿜어내는 토큰이라는 결과물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생산품이 되었다 이런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도대체 시스템 밑바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컴퓨팅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역전되었는지 그 근원적인 인과관계를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하나 딱 던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바로 에이전틱 AI 시대의 도래입니다. 네, 에이전틱 AI 정말 중요하죠. 지금 시장의 수요가 단순히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수직으로 솟구치는 그 포물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진짜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네, 이 폭발적인 팽창을 이해하려면 AI가 만들어내는 그 토큰의 성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질적인 차이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열광했던 그 챗봇 형태의 초기 AI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질문하면 대답해주는 그런 거요? 네,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AI가 그럴싸한 답변을 딱 생성하고 대화가 종료되잖아요. 업계에서는 이제 이걸 단발성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창에 무언가를 물어봐야만 대답해주는 아주 똑똑하긴 한데 약간 수동적인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었죠. 맞아요. 백과사전이죠. 근데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면 그 백과사전 시절의 토큰 생성은 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비용이었습니다. 비용이요? 아, 돈을 쓰는 거다. 네, 그냥 연구 개발비나 마케팅 비용에 가까웠죠. 그런데 지금 시장을 막 휩쓸고 있는 이 에이전틱 AI는 작동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친구들은 단답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거든요. 스스로요? 네, 어떤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할지 막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고 그 복잡한 하위 작업들을 연속적으로 쭉 수행해냅니다. 아, 비유를 하자면 똑똑한 백과사전에서 엄청나게 유능한 인턴으로 진화한 거네요. 오, 딱 맞는 비유네요. 인턴. 상사가 뭐 다음 주 임원회의 자료 좀 준비해줘 라고 대략적인 지시만 이렇게 내려도 이 인턴은 알아서 막 과거 데이터를 리서치하고 엑셀 돌려서 그래프도 만들고 깔끔한 보고서까지 쫙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유능한 인턴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수천, 수만 개의 토큰이 연속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아, 멈추지 않고 계속 만들어내는군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경제적 패러다임을 바꾼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에이전틱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가치 있는 진짜 업무를 막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AI 모델 제작자들이 토큰을 생성할 때마다 실제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된 겁니다. 아, 토큰 자체가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이 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 뭐 엔스로픽이나 오픈 AI의 새로운 모델들 같은 프론티어 모델 제작사들이 앞다투어서 더 많은 토큰을 더 빨리 생산해내려고 그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와, 그렇게 토큰을 찍어내는 족족 엄청난 마진이 막 남는다면 당연히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비용을 아낄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전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드는 의문은 아무리 수요가 포물선을 그려도 그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감당하는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싸면 모델 제작사들도 확장을 좀 주저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의문인데 그 병목 현상을 하드웨어의 압도적인 발전 속도가 그냥 깨버렸습니다. 깨버렸다고요? 네, 가장 최신 아키텍처인 그 블랙웰 울트라의 성능 지표를 보면 바로 해답이 나옵니다.
불과 한 6개월 전에 출시된 이전 세대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이 블랙웰 울트라는 처리량을 무려 2.7배나 끌어올렸거든요. 2.7배요. 와.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처리량은 늘리면서 동시에 토큰당 생성 비용을 60%나 깎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비용을 60%나 절감했다고요? 아니, 반도체 산업에서 몇 년에 걸쳐서 이뤄낼까 말까 한 원가 절감을 불과 6개월 만에 달성했다는 건가요? 네, 믿기 힘들지만 사실입니다. 생산 단가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으니까 결과물인 그 토큰을 팔면 팔수록 모델 제작사들의 이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완성이 된 거죠. 대박이네요, 진짜.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는 지능 생산 공장, 즉 이 거대한 AI 인프라를 무한정 지어나가지 않을 경제적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셈입니다. 지능을 생산하는 공장? 와, 그 표현이 지금 기술 시장의 하드웨어 지형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주 정확히 짚어주네요. 소프트웨어인 에이전트 AI가 엄청난 수익을 물어다주는 유능한 인턴이라면 그 인턴 수십억 명이 24시간 쉴 새 없이 일할 수 있는 거대한 물리적 공간, 즉 인프라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렇죠. 무조건 필요하죠. 이번 분기에 발표된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의 재편을 보면 진짜 이 거대한 건설붐의 실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총 매출 750억 달러 중에서 하이퍼스케일이 380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그 나머지 절반, 무서운 속도로 막 치고 올라와서 370억 달러를 기록한 이 ACIE 부문이거든요. 네, 이 하이퍼스케일과 ACI의 차이를 구분하는 건 현재 기술 경제의 자본 흐름을 읽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이퍼스케일은 사실 우리가 익히 아는 거대 퍼블릭 클라우드 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누구나 플러그만 딱 꽂으면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거대한 국가 전력망이나 대중교통 시스템 같은 거죠. 네, 정확합니다. 반면에 이 ACI, 그러니까 AI 클라우드 인더스트리얼 엔터프라이즈 부문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기업들이 남의 서버를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들 앞마당에 직접 지어 올리는 최첨단 자가발전소나 다름없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기술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그리고 보안적인 맥락을 함께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보안적인 맥락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반도체 설계 공장이나 국가의 치명적인 기밀을 다루는 정보기관이 있다고 칩시다. 이들이 자신들의 가장 핵심적인 지적 재산과 보안 데이터를 외부의 그 퍼블릭 클라우드 망에 올려서 AI를 학습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 절대 불가능하죠. 데이터가 곧 기업이랑 국가의 생명줄인데 그걸 어떻게 남의 인프라에 맡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시장에서 GPU 칩 몇 개를 사와서 기존 서버에 꽂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철저한 보안이랑 통제권 아래에서 오직 자신들만의 목적을 위해 작동하는 이 거대한 AI 공장을 아예 통째로 짓고 있는 거죠. 아, 통째로? 네, 이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압도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무려 10메가와트 이상의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파트너 데이터 센터의 수가 불과 1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해서 80개를 돌파했습니다. 와, 10메가와트요? 네, 10메가와트면 거의 소도시 하나를 굴릴 수 있는 전력량이거든요. 세상에 그런 거대한 공장을 지으려면 수천 수만 개의 GPU를 막 연결해야 할 텐데 그 수많은 칩들이 병목 없이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것도 진짜 엄청난 과제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회사의 네트워킹 기술이 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죠. 네트워킹 기술이요? 네, 수만 개의 GPU가 하나처럼 막 움직이는 그 AI 공장 내부를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해주는 이더넷 네트워킹 플랫폼이 있거든요. 스펙트럼 X라고 하는데 이 매출이 경쟁사들의 이더넷 배포 규모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커졌습니다. 아니, 합친 것보다 커졌다고요? 네. 기존의 일반적인 이더넷은 뭐 데이터 패킷이 중간에 하나쯤 유실되어도 다시 보내면 그만인 그런 웹브라우징 수준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아, 우리가 인터넷 할 때는 뭐 살짝 끊겨도 새로 고침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AI 학습 환경에서는 패킷 하나가 딱 막히면 연결된 수만 개의 GPU 전체가 연산을 멈추고 대기해야 합니다. 헐, 수만 개가 다 멈춰버린다고요? 비용 손실이 장난 아니겠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 X는 이런 데이터 손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무손실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케이블 연결이 아니라 AI 공장 전체를 통제하는 일종의 중추신경계로 자리 잡은 겁니다. 와, 중추신경계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런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자본을 들여서 공장을 막 짓다 보면 결국 하드웨어 공급이 넘쳐나서 가격이 좀 떨어져야 하는 게 경제학의 기본 상식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 한 해 동안 이 약간 구형 모델이 되어가는 H100 칩의 클라우드 렌탈 가격이 오히려 20%나 상승을 했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으로 똥값이 되어야 할 하드웨어 임대료가 대체 왜 오르는 건가요? 그건 인프라를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이 비용에서 수익 창출 자산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산이요? 네. H100 같은 그 AI 클러스터는 한번 딱 구축해 놓기만 하면 넘쳐나는 이 에전틱 AI 수요를 감당하려는 기업들한테 막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빌려줄 수 있거든요. 아하,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의 최고 노른자 위 땅에 세워진 초고층 빌딩처럼 그 자체로 끊임없이 현금을 찍어내는 확실한 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렌탈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상승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와, 칩 하나하나가 건물에서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사무실인 셈이네요. 자, AI 공장이 얼마나 거대하게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는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공장의 내부로 시선을 좀 더 좁혀보죠. 네, 내부로 들어가 보시죠. 이 엄청난 지능 공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등장한 그 새로운 하드웨어 부품을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 지점에서 꽤 깊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세상 모든 컴퓨팅을 GPU로 통합하겠다면서 이 그래픽 처리 장치 시장을 완전히 집어삼킨 회사가 갑자기 목적형 CPU인 위라를 대대적으로 공개했잖아요. 아, 위라. 네, 맞습니다. 올해 단독 CPU 매출로만 200억 달러를 예상하고 무려 2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잠재적 시장이 열렸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3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 이 위라 뉴빈 시스템은 이전 블락웰 대비 추론 처리량의 35배나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날카로운 관찰입니다. 기술의 진화 방향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발표였죠. 제가 좀 약간 삐딱하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아니, GPU 하나로 전 세계 컴퓨팅 패권을 다 쥔 회사가 굳이 왜 전통적인 CPU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들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GPU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판매량을 갉아먹는 이른바 제살 깎아먹기 전략 아닌가요? 시장이 이 행보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표면적인 시장 점유율 논리로만 접근하면 충분히 그런 착시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 길게 이야기했던 그 에이전틱 AI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소프트웨어적인 특성을 뜯어보면 왜 반드시 특수 목적의 CPU가 필요해졌는지 명쾌하게 설명이 됩니다. 아,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에이전틱 AI는 단순히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면서 생각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다시 떠올려 보시죠. 아, 맞다. 아까 우리가 유능한 인턴이라고 불렀잖아요. 인턴이 머릿속으로 뭐 기획안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실제로 컴퓨터를 켜고 엑셀을 돌리고 문서를 작성하는 그 손발의 움직임이 필요하겠네요. 정확한 맥락입니다. 수만 권의 책을 읽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그 무겁고 거대한 생각의 영역은 여전히 GPU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냅니다. 아, 생각은 무조건 GPU다? 네, GPU는 수만 개의 코어가 동시에 단순 연산을 처리하는데 완전히 특화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AI 에이전트가 현실 세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웹브라우저를 띄워야 하고 특정 소프트웨어 API를 호출해야 하고 그 방대한 메모리를 이리저리 옮겨야 합니다. 손발이 엄청 바쁘겠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하나의 큰 작업을 위해 수십 개의 하위 에이전트들을 동시에 지휘하고 막 통제해야 하거든요. 이런 복잡한 순차적 작업과 시스템 제어, 즉 조정과 하네스의 역할은 태생적으로 CPU가 맡아야만 하는 영역입니다. 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GPU가 천재적이지만 오직 생각만 할 줄 아는 거대한 두뇌라면 CPU는 그 두뇌가 현실의 다양한 도구들을 자유자재로 다루게 해주는 정교한 신경망이자 손발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대에는
과거처럼 단순히 속도만 조금 빠르거나 코어 숫자만 좀 늘린 그런 범용 CPU로는 이 병목 현상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범용으로는 안 된다. 네, 오직 수십억 개의 AI 에이전트들이 도구를 사용하고 토큰을 생성하는 과정에만 극단적으로 최적화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두뇌 관리자, 즉 전용 CPU가 절실했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베라가 나온 거군요. 네, 이건 시장 잠식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GPU가 가진 역량을 100% 폭발시키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열어야만 했던 2천억 달러짜리 거대한 신규 영토 확장인 셈이죠. 아하, 제살 깎아먹기가 아니라 오히려 GPU를 더 잘 팔기 위한 영토 확장이네요. 맞습니다. 참고로 시장의 다양한 시도를 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덧붙이자면 경쟁 진영에서 시도하는 LPX 같은 그 스램 기반 가속기들이 있거든요. 아,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칩들은 지연 시간을 극한으로 줄이는 데는 아주 탁월하지만 데이터를 대량으로 밀어내는 그 처리량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아주 명확합니다. 아하, 처리량에서 밀리는군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스램이 틈새 시장에 머물 것이라 딱 판단을 하고 에이전틱 AI의 거대한 작업량을 감당할 압도적 처리량에 베라 CPU에 진짜 승부수를 던진 거죠. 와, 두뇌와 손발의 조화, 그리고 병목을 깨기 위한 2천억 달러의 신규 시장 개척. 이제 하드웨어의 퍼즐이 아주 명확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개별 기업의 칩 기술력이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 단위의 거시 경제랑 글로벌 역학에는 과연 어떤 태풍을 몰고 오는지 논의를 더 넓혀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이번 발표에서 제가 본 가장 섬뜩하면서도 충격적인 데이터는 소버린 AI 매출의 폭발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80% 이상 급성장했고 전 세계 GDP 50조 달러를 대변하는 40여 개 국가에 이 자체적인 AI 인프라가 막 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소버린 AI의 폭발적 팽창 이면에는 글로벌 기술 패권의 지용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그 장부상의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국 시장 매출 데이터 보셨습니까? 아, 네. 저도 그 부분에서 진짜 제 눈에 의심했습니다. 전 세계 수요가 이렇게 막 폭발하는데 과거 막대한 비중을 차지했던 그 중국 데이터 센터 컴퓨팅 매출이 이번 전망치에서 완전히 0으로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의 그 H200 칩 수출 허가 불확실성 때문에 아예 실적 예측에서 배제를 해버린 거죠. 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순수하게 비즈니스 팩트만 놓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의 컴퓨팅 매출을 사실상 0으로 지워버렸습니다. 네, 영원이죠. 그런데도 이 회사는 다음 분기 총 매출을 910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수치로 예측을 했어요. 심지어 주주들에게 주는 분기 배당금을 0.01달러에서 0.25달러로 단숨에 25배나 올려버리고 8천억 달러라는 상상조차 힘든 규모의 자사주 매입 정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진짜 엄청난 자신감이죠. 아니,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파이를 완전히 포기하고도 이런 천문학적인 현금 환원 잔치를 벌일 수 있다는 건 대체 중국 외의 다른 국가랑 산업의 수요가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팽창해 있다는 뜻입니까? 그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의식 그리고 인프라 확보의 다급함이 그 숫자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겁니다. 국가들이 왜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서 그 주권형 AI, 즉 소버린 AI를 막 구축하려고 할까요? 글쎄요, 각자 데이터가 중요하니까요. 영어나 미국의 가치관 위주로 학습된 남의 나라 AI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자국의 고유한 문화,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는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그 국가 방위나 법률 시스템의 독립성마저 완전히 종속되어 버립니다. 아, 문화적 종속을 넘어서 안보까지 위험해진다는 거네요. 네, 이제 AI 인프라는 단순한 IT 시스템을 넘어선 국가 생존과 안보의 필수제가 된 겁니다. 국가의 명운을 다른 나라 사기업 클라우드에 맡길 수는 없으니까 각자 무기를 사들이듯이 경쟁적으로 AI 공장을 짓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중국 시장 매출이 0이 되는 이 공백 정도는 이 40개 국가들의 주권 방어를 위한 절박한 수요로 채우고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네요. 현 상황을 가장 정확히 꿰뚫어보는 시각입니다. 현재 이 기업이 전 세계 정부와 대기업 고객들로부터 미리 확보해둔 인프라 공급 약정 규모만 해도 자그마치 1,450억 달러에 달합니다. 1,450억 달러요? 와, 끝이 없네요.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 거대한 지능형 인프라 구축의 티켓을 남들보다 한 발 먼저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 산업과 안보 생태계에서 완전히 도태된다는 그 강력한 공포와 조급함을 막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친 수많은 조각들이 거대한 하나의 캔버스 위에 딱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비현실적인 82억 달러라는 숫자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좀 정리를 해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책상 위를 지배했던 컴퓨팅의 중심은 개인용 컴퓨터였잖아요. 네, PC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패러다임이 개인용 AI로 넘어가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정면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변화는 모니터 화면이라는 2차원의 제약조차 막 벗어던지고 있습니다. 로봇공학과 자율주행을 포함한 이른바 물리적 AI가 이미 우리 현실 공간으로 성큼 걸어 들어왔거든요. 물리적 AI요? 실제로 지난 12개월 동안 이 물리적 AI 부문에서만 90억 달러라는 막대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모델이 현실 세계를 막 이해하고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뜻이죠. 90억 달러면 이미 상용화 수준을 넘었네요.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기술적 경제적 도약들을 바탕으로 머지않은 미래의 일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꼭 한번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불과 몇 년 뒤 여러분의 직장 동료는 생물학적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최적의 도구를 찾아내는 수십억 개의 자율적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에이전트들 역시 마치 우리가 입사 첫날 전용 PC를 딱 지급받고 업무를 시작하듯이 자신들만의 거대한 전용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단순히 특정 칩이 막 많이 팔려나갔다는 영수증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을 대신해 상확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지능 전력망, 이 지구 전체를 덮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선언문인 거죠. 네. 우리가 도구를 다루는 방식, 그리고 그 도구가 세상을 구동하는 엔진 자체가 근본적으로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거대한 숫자들 속에서 반드시 읽어내야 할 시대의 문맥입니다. 맞물려 돌아가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의 실체가 이제야 좀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딱 남겨두겠습니다. 네, 좋죠. 오프닝에서 저희가 짚었듯이 세상의 컴퓨팅 경제 규칙은 이미 코어당 비용에서 토큰당 수익으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디지털 도구와 경제 시스템들이 더 이상 인간의 느릿한 인지 속도와 인내심에 맞추지 않고 AI 에이전트들의 그 빛보다 빠른 사고 속도에 맞춰서 밑바닥부터 재설계된다면 그때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의 일상은 과연 어떤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변화가 오겠죠. 네, 거대한 지각 변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다가올 지능의 팽창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지는 이제 우리의 상상력과 통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한 단계 쫙 높여줄 날카롭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